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우리 경찰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 에듀에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진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서진호 경찰학 10개년 단원별 기출 천재.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제 31강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31강 수업부터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경찰 행정 관련 법, 즉 경찰 행정과 법이라고 해서 경찰 조직법, 경찰 공무원법, 경찰 작용 관련법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31강 수업 이전 수업에서 모두 살펴보았다면 이번 31강 수업부터는 경찰과 관련된 다양한 관리 이론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찰 관리론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경찰 행정학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31강 수업부터는 경찰 행정학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파트에서 경찰 행정학이라고 해서 우리 7구급 시험의 순수 행정학 파트는 아니다. 물론 그 행정학의 내용이 일부 반영이 되지만 경찰의 조직, 경찰의 인사, 경찰의 물품, 경찰의 홍보 등 경찰과 관련된 다양한 관리론을 공부하는 것이지, 즉 경찰에 국한된 행정관리를 공부하는 것이지 7구급 시험에 있는 행정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일단 이해를 하시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던 경찰 행정과 법, 경찰 행정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7구급 시험의 순수 행정법 파트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그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경찰 행정학, 이 경찰 행정학을 다른 의미로 우리가 경찰 관리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경찰 행정학, 경찰 관리론의 영역, 즉 파트, 목차를 여러분들께서 한 번만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행정학 관련해서는 경찰 관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직관리론, 조직의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 이론들을 공부하는 영역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직관리론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출제된다. 여러분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경찰 인사관리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경찰 인사관리론은 우리가 경찰 행정과 법에서 배웠던 경찰 공무원의 근무관계의 성립부터 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이 일종의 인사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인사관리론은 근무관계의 소멸부터, 근무관계의 성립부터 소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인사관리와 관련된 제 이론들을 공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한 문제 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조직을 관리하고 인사를 관리하려면 당연히 예산이라는 부분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산관리론, 즉 재정관리 파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재정관리론과 관련해서 국가재정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 파트에서도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네 번째는 경찰 관리에 있어서 시설 관리,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물품 관리, 장비 관리,
이러한 부분들도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에서도 한 문제 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경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권력적 집단에 해당하면서 경찰 조직이 가지고 있는 보안성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과 관련된 보안 관리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안 관리 파트에서도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6번째, 경찰과 관련된 다양한 홍보 관리가 있습니다. 경찰도 결국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경찰권을 발동시키는 것이고, 경찰에 대한 지지, 경찰에 대한 비판, 이러한 것들이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홍보 관리, 이 파트도 한 문제 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경찰도 일종의 권력 집단이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견제 장치를 우리는 통제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통제 관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제가 내부적 통제도 있고 외부적 통제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법적 통제도 있고 행정적 통제도 있죠. 그리고 사전적 통제도 있고 사후적 통제도 있죠. 이러한 다양한 통제 관리와 관련된 제1호과 이러한 통제 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법률들을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행정학이라고 말하는 소위 경찰관리론이 이러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일단 넣어 놓고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342페이지에 429번 문제부터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429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책 결정 모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도 결국에는 국민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해당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 또는 다양한 비권력적 수단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책이라는 하나의 테두리 내에서 해당 정책들을 국민에게 시행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정책이라는 것은 시행되기 이전에 수립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결정 모델 이론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책을 수립 결정할 때는 어떻게 수립 결정하여야 하느냐, 다양한 제 이론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429번 문제는 정책 결정 모델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책 결정 모델은 그동안 우리 경찰학에서는 시험에 출제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부터 경찰 간부 시험을 시작으로 이제 조금씩 물어보는 추세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결정 모델은 아직은 그렇게 우리 경찰학의 시험에서는 중요성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면서 그래도 정책 결정 모델의 이론 이름과 그 의의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두시는 게 행여나라도 출제될 가능성, 즉 변별력 차원에서 우리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문제를 푸는 것은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책 결정 모델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1번. 여러분들 1번은 만족 모델의 의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만족 모델이라는 것은요. 만족 모델은 여러분들 이 만족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선행적으로 합리 모델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합리 모델이라는 것의 전제는요. 우리 인간은 어떠한 문제가 주어지든 최고의 합리성, 즉 이성적 사고, 최고의 이성적 사고를 통하여 어떠한 문제가 주어지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최고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합리 모델을 통해서 정책 결정을 하면 그 정책이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 중심이고요.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뭐랄까요? 일종의 맹신적 사고가 전제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합리 모델의 의의,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합리 모델에 대한 비판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에 놓이게 되는데 그 선택을 하는 순간에 있어서도 일종의 결정이죠. 최고의 합리성을 발현할 수 없다라는 게 현실적인 내용이라고 비판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합리 모델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만족 모델은요, 합리 모델에 대한 비판, 즉 합리 모델을 비판하면서 어떠한 내용을 주장하냐면 인간은 최고의 이성적 사고, 즉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정책 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 중에서 가장 만족적인, 즉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선택을 결정한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만족 모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족 모델은 인간이 정책 결정자가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즉 합리 모델을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합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시간적 요인, 공간적 요인, 재정적 요인, 이러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는 정책을 결정한다라는 것이 바로 만족 모델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은 O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보기 2번을 보시면 쓰레기통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쓰레기통 모델. 자, 여러분 이 쓰레기통 모델도 아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쓰레기통 모델은 말 그대로 용어만 잘 보아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쓰레기통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쓰레기통에는 다양한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양한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는데 여러분들 이 쓰레기통은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어떠한 쓰레기라도 다 버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책의 선택적 사항들이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처럼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쓰레기통 모델은 일정한 규칙에 의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정해 나간다,
즉 일정한 규칙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은 일단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쓰레기통 모델은 정책에 대한, 즉 선택이라는 것이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처럼 뒤죽박죽 아주 혼란스럽게 얽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뒤죽박죽 얽혀져 있는 것들이 어떠한 사유, 어떠한 계기가 접목되면 그것이 하나의 조직화된 모델로 움직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이 바로 쓰레기통 모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쓰레기통 모형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거의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레기통 모형 이 정도 선에서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즉 뒤죽박죽 얽혀져 있는 불규칙적인 것들이 특정한 계기에 의하여 하나의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쓰레기통 모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혼합탐사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어렵죠? 여러분 그냥 혼합이라는 용어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혼합 모델은 자, 여러분들 합리 모델과 점증 모델 그리고 만족 모델, 이러한 다양한 정책 결정 모델 이론들의 혼합을 통해서 이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합리 모델의 이점, 점증 모델의 이점, 만족 모델의 이점, 이러한 것을 보완해서 정책 결정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3번은 O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보기 4번을 보시면 최적 모델이란 것이 있습니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 최적의 결정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우리 정책은요 아주 이상적인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 있고 아주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추구해서 이상과 현실을 접목해서 가장 최적의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최적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429번 정책 결정 모델 옳지 않은 것은 보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델 이론, 정책 결정 모델 이론은 여러분들 그 이론의 명칭과 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정책 결정 모델을 아주 구체적으로까지 파악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 아직 우리 경찰 관리, 즉 행정학 파트에서는 크게 중요성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우리 430번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430번 문제부터는 경찰 관리론에서 첫 번째로 조직 관리론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조직 관리론에서는 여러분들 그동안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았을 때 매년 이 조직 관리 이론 파트는 반드시 출제되는 영역이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본격적인 문제풀이에 앞서서 아주 간단한 이론적 내용을 살펴보고 갈게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경찰 조직의 유형입니다. 유형. 자, 여러분들 경찰 조직의 유형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개선 조직 유형입니다.
자, 여러분들 개선 조직 유형 너무 쉽죠? 최고 정점에 있는 청장.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청장의 보조기관 수직적 구조예요. 수직적 구조. 자, 청장 밑에 있는 국장.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국장 밑에 있는 과장. 이런 식으로 개선 조직, 수직적 조직.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경찰 행정과 법에서 배웠지만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로 경찰 보조기관. 이러한 조직 유형이 바로 개선 조직 유형이다. 자, 쉽죠, 여러분?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바로 스태프, 즉 참모 조직 유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참모 조직 유형은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일정한 수평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참모 조직의 대표적인 유형은 무슨 담당관.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청장의 소관 사무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경찰 조직법에서 배웠지만 경찰 보좌기관 이렇게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부분이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죠. 바로 경찰 조직의 편성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경찰 조직의 편성 원리는 5가지가 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바로 계층제의 원리. 이해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두 번째 명령 통일의 원리. 자, 다음 세 번째 통솔 범위의 원리. 자, 네 번째 전문화의 원리. 그리고 여러분들 전문화의 원리를 다른 말로 분업화의 원리라고도 하죠. 자, 다음 여러분 5번째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조정 플러스 통합의 원리. 그리고 여러분들 이 조정 통합의 원리를 주장한 학자가 여러분들 이분의 이름은 외우셔야 됩니다. 바로 무디라는 학자이고 이 조정 및 통합의 원리가 경찰 조직의 편성의 원리에 있어서 제1의 원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경찰 조직의 편성 원리 5가지에 대한 여러분들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장점 그리고 단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경찰 조직의 편성 원리에서 출제되는 한 문제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어렵지 않게 풀이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직 편성의 원리는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바탕이 되면 암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440번.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을 볼 때 어떤 편성 원리를 설명하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엄청 간단합니다. 잘 보세요. 지시가 분산되면 안 된다. 자, 여러분들 부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상관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리고 이 상관은 직속 상관입니다. 그런데 관련되는 상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부하가 이 A 상관, B 상관, C 상관 이런 상관들의 지시를 모두 받다 보면 업무 수행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시가 분산되면 안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해당 부하는 직속 상관 한 명의 명령,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직 편성의 원리는 바로 명령 통일의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가 2021년 71기 경찰 간부 문제입니다. 여러분 수준이 어때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맞추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교재 344페이지 43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조직 편성의 원리에 의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자, 가항 보겠습니다. 계층제. 여러분들 계층제라는 것은 피라미드 조직 구조처럼 계층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하죠. 맞죠, 여러분? 자, 따라서 이 계층제의 구조는 어떻게 보면 수직적 구조의 장단점과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경찰 조직에 일체감과 통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 그러나 계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경직화를 초래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계층제의 장점, 단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나항을 보시면 둘 이상의 상관으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받게 되면 업무 수행에 혼선이 생긴다. 명령 통일의 원리죠. 그래서 나는 5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항을 보시면 조정의 원리, 조정 및 통합의 원리 같은 말입니다. 이 조정의 원리가 조직 편성의 원리에서의 제1의 원리이다. 맞죠? 누가 주장했다? 문의가 주장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음도 5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여러분 라항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라항이 우리 수험생들이 조금 많이 헷갈린 건데요. 구조조정의 문제. 여러분들 구조조정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인력을 감축하고 조직의 규모를 축소해서 경영에 있어서의 효율성, 합리성을 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조조정의 원리는 조직 축소가 따라오고 조직의 축소되면 당연히 인력의 축소도 따라오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통솔 범위, 한 명의 상관이 몇 명의 부하를 통솔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 명의 상관이 그동안 30명의 부하를 통솔해 왔는데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제는 한 명의 상관이 15명의 부하를 통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조 조정의 문제는 통솔 범위의 원리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여러분 마음 보겠습니다. 분업. 다른 말로 전문화죠. 한 명의 직원은 한 개의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자, 이것이 분업화의 핵심인데, 자, 한 개의 업무를 담당하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장점이 있지만, 자, 여러분들 그 한 개의 업무만 바라보는 숲을 보지 못하고 한 개의 나무만 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인 통찰력을 보는 시각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31번 문제는 모두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4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 조직의 편성 원리 중에 조정과 통합의 원리를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조정과 통합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갈등입니다. 갈등. 갈등을 조정하고 갈등을 잘 통합해야 조직이 잘 운영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정 및 통합의 원리 옳지 않은 것은 자 봅시다 여러분. 1번입니다. 1번 문제 해결이 어렵다. 일단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갈등이 생기죠. 문제 해결이 어려우면 그러할 경우에는 갈등을 완화하고 타협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것보다 그 갈등과 관련된 내용을 잠깐 남겨두고 차후에 해결하자라고 어느 정도의 회피를 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갈등은요, 인력과 예산에 의해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 이걸로 여러분들이 갈등이 생길 경우에는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인력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업무 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인력과 예산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번도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보겠습니다. 갈등 해결 방안으로 강제적 방안, 공리적 방안, 그러니까 공리적이라는 것은 일정 사람은 만족되고 일정 사람은 불만족되는데 만족되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 규범적 방안. 여러분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상위 목표의 제시는 규범적 방안에 해당하고 처벌과 제재는 강제적 방안의 하나이다.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보기 4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 갈등의 원인이 만약에 세분화된 업무 처리에 있다면 여러분들 업무 처리가 너무 세분화돼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갈등이 발생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해야지 더 세분화시키면 갈등이 더 깊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분화된 업무 처리에 있다면 이를 더 전문화, 세분화시키면 안 되죠. 오히려 통합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다음 4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직 편성의 원리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볼게요. 1번 계층제의 원리, 피라미드 구조. 그래서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한다. 자, 피라미드 조직 구조, 계층제 구조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과 난이도가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에 보시면 분업의 원리, 즉 분업화의 원리, 전문화의 원리. 업무의 전문화 정도에 따라 분담한다. 여러분 맞죠? 5가 되겠습니다. 자, 조정의 원리는 조직 구성원 간의 행동 양식을 조정한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5가 되죠. 너무 당연한 말이죠. 자, 다음 여러분 4번 보겠습니다. 계층제의 원리는 업무 처리의 신중성 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즉
업무 처리의 이 신중성이 계층제의 단점이다. 자, 그럼 보세요. 계층제 구조가 있으면요. 가장 하위 계층에 있는 곳에서 정책이 결정되면 다음 구조의 승인을 받겠죠. 또 올라가겠죠. 결재권이.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고 책임자가 결정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한 업무 추진에 있어서 자, 여러분들 다양한 단계를 걸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층제는 업무 처리의 신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X죠. 이해되셨나요? 오히려 단점이라고 한다면 업무 처리의 신속성 측면에서는 단점은 되겠죠. 그러나 신중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자, 433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34번 보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럼 볼게요. 1번입니다. 계층제 원리의 무리한 적용은 행정 능률과 횡적 조정을 저해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그냥 일견 보기에는 보기 1번이 뭔가 O 같죠? 계층제 원리의 무리한 적용은 행정 능률과 횡적 조정을 저해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계층제 원리를 무리하게 적용을 해도 명령 지시를 통해서 오히려 행정 능률이라는 일종의 행정 능률성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횡적 조정성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잘 읽으시면 계층제의 원리는 행정 능률을 촉진시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X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머지 문장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35번 보겠습니다. 자, 조직 편성의 원리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통솔 범위의 원리가 나왔습니다. 통솔 범위의 원리. 자, 일단은 넓어진다거든요. 넓어진다. 자, 그러면 비교해봐야죠. 1번 신설 조직보다는 오래된 부서가 통솔 범위가 넓다.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당연히 신설 부서보다는 오래된 부서일수록 여러분들 통솔 범위가 넓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맞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지리적으로 근접한 부서보다는 분산되어 있는 부서가 통솔 범위가 넓다? 통솔 범위가 넓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근접한 부서가 통솔 범위가 안 넓나요?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통솔 범위가 넓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X죠.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에 여러분 다른 질문 보시면 복잡한 업무보다 단순한 업무. 여러분 단순한 업무는 통제하기가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업무가 더 넓죠.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번에서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부서가 분산된 부서보다는 통솔 범위가 더 넓죠. 이해가 되시죠? 아니죠. 지리적으로 근접한 부서가 더 넓죠. 이 완전히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문제. 그래서 오늘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번, 3번, 4번 보기 지문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36번 보겠습니다. 자, 조직 편성의 원리, 적절한 것 다 살펴봐야 되겠네요. 1번 계층제의 원리,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워진다. 여러분들 5조. 자, 다음 여러분 니은 통솔 범위의 원리. 자, 봅시다. 기성 조직에서 더 넓죠. 자, 단순 반복 업무가 더 넓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전문적 업무가 더 넓은 거 아니죠? X입니다. 자, 명령 통일의 원리. 하위자에게 분담시키는 권한의 위임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명령 통일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관이 부하에게 적절한 권한을 위임을 한다면 만약에 상관이 유고 시에도 이 위임된 사항을 부하가 처리하는 건 어렵지가 않겠죠. 그래서 명령 통일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조정과 통합의 원리, 조직 구조, 보상체계, 인사, 이러한 제도 개선, 이러한 것은 갈등의 단기적인 대응 방안이다. 여러분 틀렸죠? 장기적인 대응 방안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한 것은 기읍과 디귿.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다음 여러분 437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쉽죠?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명령 통일의 원리. 여러분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438번입니다. 이 문제도 단답형 문제죠. 인력 예산의 갈등이 있을 때 업무 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갈등을 해결한다. 조정과 통합의 원리죠. 이 문제도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4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경찰 조직의 편성 원리,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볼게요. 통솔 범위의 원리.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한다. 틀렸죠, 여러분? 이건 계층제의 원리죠. 즉, 이 439번 문제는요, 각 원리의 의의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1번이 X입니다. 여러분,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 그 의의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여러분 상당히 쉬운 문제에 해당하죠. 자, 다음 여러분 440번 문제 볼게요. 자, 여러분 조직 편성의 원리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 조직관리 이론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이론인 관료제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관료제 이론. 자, 여러분들 이 관료제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독일의 막스 베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관료제의 의의, 관료제의 특징, 관료제의 장점, 단점,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반드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의의와 장단점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특징 있죠, 특징. 다른 말로는 관료제의 기본 가정 또는 전제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료제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직무의 분할 이라는 특성도 있고, 예, 여러분들 교재에 있네요.
여러분들 교재 350페이지 참고의 내용에 보면 조직 목표를 달성할 때 모든 직무는요, 가능한 한 직무를 분할해서, 즉 분업해서 수행하는 이론이 관료제 이론이다. 그래서 이 관료제 이론에는 일정 부분 분업화 전문화의 원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이 관료제 이론은요, 이 관료 사회를 지배하는 하나의 법규, 규칙, 이러한 것에 의하여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관료제가 잘 운영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관료제는 기본적으로 계층제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말 그대로 관료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료제는 형식주의가 지배합니다. 일정한 문서주의죠. 그래서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법규, 규칙, 이러한 것이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료제의 의의, 관료제의 장단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관료제의 특징을 여러분들께서 꼭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관료제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관료제의 특성, 적절하지 않은 것, 관료의 권한, 그리고 직무 범위는, 그러니까 관료의 업무죠. 이것은 법규와 관례에 의하여 규정된다. 여러분들 관료제는요, 이 관례 있죠, 관례. 뭐 일정한 관행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겠죠. 이거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료제는 오히려 법규, 그리고 반드시 준수 따라야 하는 규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1번이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 봅시다. 직무의 수행은 서류,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형식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관료제의 업무 조직은 여러분들 계층제적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감정의 배제가 필요하다. O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 O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조직관리 이론 중에 보면요,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라는 것이 있는데 관료제는 이 공식 조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적으로만 움직여라. 비공식적 조직에서 너희들끼리 끼리끼리 뭉쳐서 서로 감정 공유하고 웃고 떠들고 이러한 인격적 관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배제하고 공식 조직에서 법규와 규칙에 의하여만 움직여라. 이것이 바로 관료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4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보겠습니다. 441번입니다. 자, 조정 및 통합의 원리에서 말하는 갈등의 해결 방법. 여러분 이 갈등 관리 이론도 중요하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1번 볼까요? 갈등이 있을 때는 더 높은 상위 목표를 제시해라. 그리고 이해와 양보를 유도해라. 원론적인 이야기.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갈등을 완화하고 그리고 관리자가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결정을 보류 회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그랬죠? 옵니다. 자, 여러분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갈등의 장기적 대응. 장기적 해결 방안이죠. 구조 보상체계 인사와 같은 제도 개선. 맞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 보시면 갈등의 원인이 세분화된 업무 처리에 있어요. 여러분 세분화된 업무 처리가 갈등의 원인이 되면 이를 통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업무 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으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 조정과 통합이 바람직하다. 여러분들 이거는 인력과 예산의 갈등이 있을 경우에 해결 방안이죠. 맞죠, 여러분? 세분화된 업무 처리의 갈등 원인이 있다면 이를 통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번은 X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다음 여러분 442번 보겠습니다. 조직 편성의 원리,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1번. 여러분 이 문제도 의의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의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도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계층제의 원리. 직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계층 등급화한다. 명령 복종 관계를 적용한다. 계층제니까. 지휘 계통을 확립하고 업무의 통일을 기한다. 맞죠, 여러분? 통솔 범위의 원리. 1인의 상관이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정하는 원리. 맞습니다. 그래서 신설 부서보다는 오래된 부서가 넓죠. 지리적으로 분산된 부서보다는 근접 부서가 넓죠. 복잡한 업무보다는 단순 업무가 통솔 범위가 넓죠.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3번 명령 통일의 원리.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조직의 집단적 노력을 질서 있게 배열하는 과정. 여러분 이거는 조정 및 통합의 원리입니다. 조직의 노력을 질서 있게 배열해야 조정 통합되죠. X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 꼼꼼하게만 잘만 읽으시면 크게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43번 문제 볼게요. 자, 명령 통일의 원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만이 지시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여야 한다. 맞죠?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지시가 분산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사고 처리가 늦어지고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상관, 관리자의 공백 등을 대비하여 위임하고 대리하고 법정 대리로서 사전 지정하는 거 필요하다고 그랬죠. 옵니다. 자, 여러분들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업무, 가벼운 업무로 나누는 건 이건 명령 통일의 원리가 아니라 계층제의 원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443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경찰 조직의 편성 원리, 그러니까 조직 관리론의 기출 문제를 모두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이 경찰 조직 관리론을 보니까 어디에서 빈출되고 있냐면 바로 조직 편성의 5가지 원리,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31강 수업은 이 조직 관리론을 모두 공부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31강 수업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32강 수업에서는 경찰과 관련된 인사관리와 사기관리 파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1강 수업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다음 시간 32강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